자, 5단원 보에서의 응력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단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5.1부터 5.10까지 구성이 되어 있으며 이번 강의는 5.1부터 5.5까지 내용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8, 5.9, 5.10 같은 경우는 같은 이제 전달 응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 동영상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오늘 배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게 되면 오늘은 이제 굽힘, 어떤 식의 굽힘이 있는지, 순수한 굽힘인지 불균일 굽힘인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 거고, 두 번째로는 곡률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변형률에 대해서 한번 볼 거고, 이거 이어서 수직 응력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참고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이제 변형률이란 거, 여기서는 입실론, x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텐데, 이게 나오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제 수직 응력이 따라온다 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사이의 관계식으로는 이제 후계 법칙, 그래서 시그마는 2 입실론과 같은 느낌으로 이런 후계 법칙이 항상 따라오기 때문에 변형률을 본다 라고 하는 의미는 수직 응력 또한 같이 볼 거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순수 굽힘과 불균일 굽힘에 대해서 한번 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수 굽힘이라고 하면은 퓨어 밴딩 부분이 되겠고, 이거 같은 경우는 전단력이 0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그림이 그려져 있다 라고 했을 때 모멘트만 작용을 하고 전단력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를 얘기하게 되겠으며, 자, 이런 경우 우리가 이제 전단력 선도를 그린다 라고 했을 때 전단력 선도 부분에 아무것도 없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멘트가 이렇게 따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굽힘 모멘트 선도 내에서는 모멘트 값이 작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불균일 굽힘이 되겠습니다. 불균일 굽힘 같은 경우는 순수 굽힘과는 다르게 전단력이 존재하는 경우,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제 전단력이 작용하는 경우를 불균일 굽힘이다 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단원으로는 이제 보의 곡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곡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커베처라고 얘기를 할 거고, 우리는 이제 카파라고 하는 기호를 써서 표현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보가 만약에 어떤 모멘트 혹은 이런 힘에 의해서 이렇게 휜다라고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렇게 보가 이렇게 휘게 될 텐데, 이 휘는 보 자체가 어떤 특정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같은 거리를 가진다라고 했을 때 이 거리를 우리는 로, 여기서 같이 로우라고 얘기를 할 거고, 이거는 곡률 반경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 특정 포인트, 같은 거리가 되는 이 특정 포인트를 우리는 곡률 중심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랬을 때 이 곡률 반경 같은 경우는 곡률 반경의 역수를 우리 이제 곡률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다음과 같이 이제 표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우리가 궁금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이제 곡률을 타고 도는 이 부분의 길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곡률 반경과 그다음에 곡률 사이의 요 각도를 활용을 해서 DS라는 부분, 여기 곡률이 어떻게 될지 요거에 대해서 한번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M1부터 M2까지의 거리 DS 같은 경우는 로 D 세타로 DS를 표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로부터 이제 로라는 값은 D 세타분의 DS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되겠고, 여기서 이제 DS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M1과 M2 간의 이제 거리가 매우 짧다라고 했을 때 이 거리를 DX라고 볼 텐데, X축 간의 거리, 그랬을 때는 이 DS와 DX가 거의 같다라고 볼 겁니다. 그래서 곡률 반경을 우리는 D 세타분의 DX라고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곡률 반경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거꾸로 좀 잘못 표현이 됐는데, 로우라고 하는 게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됐었고, 이거를 dx 이렇게 환산을 해서 계산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순수 굽힘이 작용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카파, 즉 곡률이 일정하게 될 거고, 불균일 굽힘일 경우에는 변화하는 곡률을 가지게 된다, 이런 점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곡률의 부호규약이 되겠습니다. 부호규약은 다음과 같이 아래로 볼록한 경우 이때를 양으로 보고 계산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보에서 길이 방향 변형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변형률이라고 하는 거는 빌런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원래 길이 대비했을 때 변화된 길이, 변화한 길이죠. 한.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형률에 대해서 한번 보기 전에 중립축과 중립면이란 거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앞서서 그림과 같이 아래로 볼록한 경우를 곡률의 플러스 방향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같이 이제 플러스 방향의 곡률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이제 위쪽 부분에서는 압축이 발생을 할 거고 아래쪽에서는 늘어나는 인장이 발생을 할 겁니다. 자, 그 얘기는 이제 그림으로 표현했을 때 압축이라는 얘기는 줄어들게 될 거고 인장이라는 얘기는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부분을 연결하게 될 경우 어떤 특정 포인트에서는 변화가 생기지 않는 포인트가 생길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변화가 생기지 않는 포인트를 쭉 연결한 이 축을 우리는 중립축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중립축뿐만 아니라 이제 중립축으로부터 이렇게 이어진 이 면 자체를 우리는 중립면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뭐 중립축 같은 경우는 뭐 뉴트럴 엑시스 혹은 NA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게 중립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림상에서 이제 SS 이 부분을 이제 중립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실제 변형률에 대해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형률을 구해보기 위해서 어떤 특정 포인트 EF란 지점을 한번 선택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EF가 이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렇게 변형이 이루어졌다라고 했을 때 이 변형된 뒤에 길이 변화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곡률 반경을 다음과 같이 로우라고 봤을 때 이 로우 같은 경우는 곡률 반경으로부터 이제 중립축까지 거리가 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만약에 이 중립축으로부터 y만큼 떨어진 부분을 우리가 EF 지점이라고 봤을 때 이 EF의 길이 변화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의 이제 거리인 로 빼기 y 요거에 곱하기 각도 d세타를 했을 때 요 EF의 거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음과 같이 이제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d세타라는 것을 우리가 앞서서 d세타는 로분의 dx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d세타 대신에 로분의 dx를 써보면 수식을 다음과 같이 dx 빼기 로분의 y dx와 같이 변형된 길이를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변형률이 되겠습니다. 변형률 같은 경우는 원래 길이 대비했을 때 변화량이죠. 얼마만큼 늘어났냐 혹은 줄어들었냐. 그래서 이 델타 값을 알기 위해서 델타 값을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하게 되면 앞서서 구했던 거 대비 원래 길이 같은 경우는 여기 dx가 되겠죠. 그래서 이 dx로 이렇게 빼주게 되면 다음과 같이 로분의 마이너스 y dx가 될 겁니다. 자, 이랬을 때 변형률 요거는 L분의 델타 값이 될 거고 L은 dx 델타 값은 마이너스 로분의 y dx 이렇게 돼서 dx끼리 이렇게 지워질 거고 나머지 로분의 y가 될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변할 수 있게 되겠고 로분의 1 같은 경우는 우리가 카파라고 해서 곡률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카파로 바꿀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변형률과 곡률 간의 관계식이다 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보면은 이제 이 카파란 거 값 자체는 어떤 특정 값이 될 거기 때문에 이제 y에 대한 어떤 함수 값이 될 거고, 이에 따라서 이 y 값 자체는, 이 y는 중립면으로부터의 거리, 요걸 이제 y라고 봤기 때문에 요거의 성형적인 변화가 된다 라는 부분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후계 법칙이 되겠습니다. 후계 법칙.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수직 응력을 구하기 위해서 보게 될 텐데, 수직 응력 같은 경우는 후계 법칙으로부터 변형률과의 관계식을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표현할 수 있게 되겠고, 여기서 이 변형률 같은 경우는 바로 앞선 페이지에서 우리가 변형률을 마이너스 로분의 y 그리고 마이너스 카파 y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거기에 탄성계수 이 값을 곱해줘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앞서서 계속 이제 중립축 혹은 중립면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이러한 중립축의 위치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어떤 식으로 중립축의 위치를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 부분은 바로 힘에 관해서 정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단면이 존재한다 라고 했을 때, 이 DA라는 면에 작용하는 힘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작용하는 수직응력 곱하기 단면적, 요게 이렇게 표현해 놓은 응력 요소에서 작용하는 힘이 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요소에서 작용하는 힘을 전체적으로 이 면적에 대해서 한번 적분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면적분을 할 수 있게 되겠고, 여기에 이제 시그마 x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서서 마이너스 2 카파 y 라고 표현했었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수식을 변경할 수 있게 되겠는데, 이게 전체적으로는 축 방향으로 다 더해주게 되면 이게 0 값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탄성계수는 어떤 제로 물성치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되겠고, 카파도 동일하게 어떤 모멘트가 작용하면 동일한 값을 가지기 때문에 카파도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뒤에 있는 나머지 요 YDA 요 값이 남게 될 텐데, 이게 0이 되는 지점을 우리는 이제 중립축의 위치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거에 대한 정의 자체는, 이거는 우리가 이제 단면적의 1차 모멘트, 에리아 모멘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단면적의 1차 모멘트, 지금 뭐 기억하기 쉽게 보려면 단면적이 있고 앞에 y 위에 이제 요게 1이 생략된 거죠. 그래서 1차 모멘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단면적의 1차 모멘트를 가지고 우리가 구하는 게 뭐가 되냐면 이제 도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심이라고 해서 보통은 그 도형의 어떤 중심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떤 형상별로 뭐 사각형이다 라고 하면은 뭐 다음과 같은 포인트, 뭐 삼각형이다 라고 했을 때 뭐 어떤 특정 포인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도심 값이 정해지기 때문에 이 도심으로부터 중립축의 위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중립축의 위치가 된다, 중립면이 되고 중립축의 위치가 된다 라고 해서 그거로부터 우리는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우리가 이제 카파란 걸 알고 있을 때 이런 모멘트 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멘트, 여기 작용하는 모멘트. 그래서 모멘트와 곡률의 관계식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여기서 우리는 앞서서 힘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이번에는 모멘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 요소에 작용하는 힘은 시그마 x dA가 될 거고, 이게 이 중립축을 중심으로 해서 y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y만큼 곱해준 요 요소가 모멘트 요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모멘트 요소는 다음과 같이 이제 표현할 수 있게 되겠고, 얘를 전체적인 면에 대해서 적분을 하게 되면 여기서 작용하는 모멘트와 동일한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시그마 x 대신에 마이너스 카파 y, 카파 2 카파 y 요 값을 써서 다음과 같이 이제 수식을 변경할 수가 있게 되겠고, 여기서도 동일하게 카파와 탄성계 이 값은 그대로 나오게 되고, 뒤에 있는
y제곱 da라고 하는 요 부분이 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는 이제 단면에 2차 모멘트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단면에 앞에 2차 모멘트라고 해서 얘는 i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수식에서도 볼 수 있듯이 카파 2 i라고 해서 요 i를 사용해서 쓸 수가 있게 되겠고, 이 단면 2차 모멘트 또한 어떤 단면이 이렇게 주어진다 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뭐 사각형이다 그러면은 이 i 값이 뭐 12분의 bh 3승과 같이 이제 딱 정해지는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상 베이스로 이 i 값이 정해진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 값을 우리가 카파에 대해서 이제 표현을 하게 되면, 카파는 2i분의 m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되겠고, 이거를 우리는 모멘트와 곡률 간의 관계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가 이제 수직 응력과 모멘트와의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수식을 곱힘 공식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봤었던 뭐 수식 중에 이제 수직 응력과 관련된 식이 다음과 같은 게 있습니다. 시그마 x는 마이너스 2 카파 y, 그 다음에 앞서서 이제 곡률과 모멘트 곡률 관계식 요거로부터 이제 카파는 2i분의 m 이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 두 수식을 바탕으로 요 카파 대신에 모멘트 2i y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 길이 이렇게 사라질 거고, 나머지를 구해주게 되면 i분의 my 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요 수식을 곱힘 공식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이제 모멘트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뭐 형상은 주어질 거고, 그 얘기는 이제 i 값은 구할 수가 있게 되겠고, 중립축으로부터 이 거리별로 다음과 같이 이제 수직 응력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단면에서 이제 최대 응력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렇게 표현된다 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제 양의 밴딩 모멘트, 즉 굽힘 모멘트가 발생을 했을 때는 다음과 같이 이제 가장 위쪽 부분에서는 압축 응력이, 가장 아래쪽에서는 인자 응력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중립축으로부터 가장 끝점까지, 가장 끝 부분까지 거리를 C1, C2라고 볼 거고, 이 포인트에서 이제 가장 최대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포인트에서의 최대 수직 응력을 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봤었던 시그마는 마이너스 myi라고 하는 이제 곱힘 공식을 사용해서 다음과 같이 최대 수직 응력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와 같이 이제 C1 혹은 C2를 넣어서 시그마 1과 시그마 2가 나올 텐데, 여기 값 중에 어느 값이 더 최대가 되냐, 요거를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이제 하나의 개수값을 더 가져오게 될 텐데, 여기서 다음과 같이 S1, S2라고 하는 단면 개수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면 개수는 2차 단면 2차 모멘트 와 이제 중립축에서 요거로 구성된, 맨 끝까지 거리로 구성된 단면 개수, 요 값을 사용하게 될 거고, 그래서 이 단면 개수 같은 경우는 뭐 다음과 같이 이제 형상이 주어졌다라고 했을 때, 뭐 도심도 이렇게 주어져서 이제 중립축으로부터 거리 C1, C2도 형상별로 결정이 될 거고, 이거에 대한 i 값도 뭐 결정이 될 겁니다. 사각형이다 그럼 12분의 bh 3승, 이것도 뭐 2분의 h 마이너스 2분의 h 뭐 이런 식으로 값이 더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거로부터 어떤 형상이 주어졌을 때 단면 개수 값도 뭐 확정이 된다 라고 해서 그 값을 활용을 해서 단면에서의 최대 응력에 대해서 보면은 되겠습니다.